1. 시작. 서로 다른 두 사람. 수지는 한번 정해진 계획을 철저히 지키는 사람이었다. 대학 시절부터 시간표를 깔끔하게 정리하며 생활했고, 직장인이 된 후에도 업무 일지를 기록하며 하루를 체계적으로 보냈다. 일과 가정을 모두 지키고 싶었기에 최대한 효율적으로 움직였다. 하지만 결혼 후 시어머니 명자와 함께하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그 효율성이 자꾸만 방해받고 있었다. 명자는 전형적인 손맛이 깃든 살림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었다. 남편을 일찍 떠나보내고 홀로 아들 준호를 키우며 살아왔기에 가정과 가족의 역할을 무엇보다 소중히 여겼다. 집안의 음식에는 정성이 담겨야 한다는 신념을 가졌고, 살림은 손으로 해야 한다고 믿었다. 그런데 며느리인 수지는 자신과는 너무도 달랐다. 일이 바쁘다는 이유로 배달 음식을 시키거나 반조리 제품을 이용하는 모습이 명자의 눈에는 한심하게 보였다. 아들 준호는 어머니와 아내 사이에서 균형을 잡으려 애썼다. 원래부터 둥글둥글한 성격이었고 갈등을 극도로 피하는 타입이었다. 어릴 때부터 엄마의 고생을 보며 자라서 엄마에게 순응하는 것이 익숙했다. 하지만 수진을 사랑했기에 아내의 고충도 모른 척할 수 없었다. 하지만 그 둘이 부딪힐 때마다 그는 해결책을 찾기보다는 한 발짝 뒤로 물러서곤 했다. 그날도 그랬다. 2. 사여가는 갈등. 명자는 늘 하던 대로 아침에 며느리를 부엌으로 불렀다. 수진아, 오늘은 된장찌개 좀 끓여볼래? 수지는 커피를 마시던 중이었다. 출근 준비로 바쁜 아침이었다. 어머니, 오늘은 아침 거르고 나갈게요. 회사에서 중요한 발표가 있어서요. 명자는 찬장을 정리하던 손을 멈췄다. 매일 바쁘다 하는데 그렇게 살다 보면 가족 챙길 시간이 없을 텐데. 수지는 순간 울컥했지만 대꾸하지 않았다. 출근길에서 준호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수진, 나한테 요리 안 한다고 또 한마디 하셨어. 그냥 배달시켜 먹으면 안 돼. 준호, 엄마는 그냥 내가 가족한테 신경 좀 써줬으면 해서 그래. 신경 쓰지 마. 수지는 한숨을 쉬었다. 신경 쓰지 말라고? 그게 그렇게 간단한 문제일까? 3. 수진과 준호의 말다툼. 수지는 명자가 동네에서 자신을 비판한 이야기를 듣고 화가 나서 짐을 싸 친정으로 가려고 합니다. 퇴근한 준호가 집에 들어서자마자 수진이 옷가방을 닫고 있습니다. 준호, 너야 지금 어디 가려고? 수진, 당신네 엄마한테 가서 물어봐. 나는 더 이상 이 집에서 못 살겠어. 준호, 또 그 얘기야? 대체 뭐가 그렇게 심각한데? 수진, 당신한테는 안 심각하지. 당신 엄마는 당신 편이잖아. 근데 나는 사람들 앞에서 망신 주는 게 정상이라고 생각해. 준호, 엄마가 그냥 한 말이잖아. 그렇게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건 너 아니야? 수진, 와, 진짜 말이 안 통하네. 당신은 매번 그래. 엄마 편만 들잖아. 내 기분이 어떤지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본 적 있어? 준호는 한숨을 쉬며 머리를 헝클어뜨립니다. 준호, 그럼 나보고 어쩌라고? 엄마한테 가서 사과하라고 무릎이라도 꿇으라고? 수진, 아니, 최소한 내 편은 들어줘야지. 나도 회사에서 치이고 집에서도 이런 취급을 받아야 해. 준호, 나는 회사에서 스트레스 안 받을 것 같아. 하루 종일 일하고 왔더니 이제는 아내랑 싸워야 하네. 너무하네, 진짜. 준호는 거실로 나가버리고 수지는 답답한 듯 눈물을 흘립니다. 4. 명자와 준호의 말다툼. 화가 난 준호는 밤늦게 명자의 집으로 찾아갑니다. 문을 열자마자 준호는 감정을 억누르지 못하고 말을 뱉어버립니다. 준호, 엄마, 제발 좀 그만해. 명자, 뭘 그만하라는 거야? 준호, 엄마가 수진한테 한 말 때문에 지금 우리 집이 엉망이에요. 수진은 친정 간다고 난리고 나도 지쳐요. 명자, 내가 대체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 준호, 엄마는 항상 그런 식이에요. 수진이 아무리 노력해도 인정 안 하고 꼭 트집 잡잖아요. 명자,
트집이라니? 난 그냥 조언을 한 거야. 며느리한테 한마디도 못해. 준호, 조언이 아니라 간섭이에요. 엄마,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그런 말 하면 누가 좋아하겠어요? 명작. 그래서 넌 엄마보다 내 마누라가 더 중요하다는 거야? 준호는 순간 말문이 막힙니다. 그는 명자를 향해 답답한 듯 고개를 젓습니다. 준호, 엄마, 그런 문제가 아니잖아요. 나한테는 엄마도 중요하고 수진도 중요해요. 그런데 엄마랑 수진이 이렇게 싸우면 나는 누구 편을 들어야 해요? 엄마가 원하는 대로 내가 엄마 편만 들면 그럼 내 결혼 생활은 어떻게 되는 거냐고요. 명자는 아무 말 없이 준호를 바라봅니다. 준호, 솔직히 나도 이제 모르겠어요. 그냥 다 그만하고 싶어요. 준호는 지친 듯 자리에 주저앉고 방 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흐릅니다. 분위기가 최악으로 치닫다. 준호는 집으로 돌아왔지만 집안 분위기는 얼어붙은 상태입니다. 수지는 여전히 말이 없고 준호도 지쳐버렸습니다. 며칠 동안 두 사람은 거의 대화하지 않습니다. 준호는 직장에서 일할 때도 계속 어머니와 아내 사이에서 균형을 잡아야 한다는 압박감에 시달립니다. 한편 명자는 아들에게 받은 충격적인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돕니다. 엄마가 원하는 대로 내가 엄마 편만 들면 내 결혼 생활은 어떻게 되는 거냐고요. 명자는 아들이 이렇게까지 힘들어하고 있다는 걸 처음으로 깨닫습니다. 며칠 후 명자는 시장에서 친한 친구들과 함께 점심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눕니다. 며느리에 대한 불만을 털어놓는 대화가 이어집니다. 친구 일경자, 나는 우리 며느리한테 한마디도 못해. 뭐라 하면 기분 상한다고 하더라. 친구 이순이, 요즘 며느리들은 우리 때랑 달라. 싹싹한 애도 있지만 자기 할 말 다 하는 애들도 많아. 명자, 그러니까 말이야. 나는 그냥 조언 한마디 한 건데 우리 며느리는 꼭 트집 잡는 것처럼 받아들이더라. 경자, 맞아. 시어머니 말 한마디도 못 듣겠다고 하면 그게 무슨 며느리야? 명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자신의 말이 틀리지 않았다는 확신을 가지려 합니다. 그런데 옆에 있던 친구 삼영숙이 조용히 입을 엽니다. 영숙, 근데 말이야, 우리도 한때 며느리였잖아. 순간 분위기가 잠시 멈춥니다. 명자, 그야 그렇지. 근데 우리는 시어머니 말도 듣고 살았잖아. 영숙, 그때 어땠어? 솔직히 시어머니 말 들을 때마다 기분 좋았어. 명자는 말문이 막힙니다. 사실 그녀도 한때는 시어머니의 잔소리에 힘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명자, 그땐 좀 서운하기도 했지. 나도 나름 열심히 하는데 인정받지 못하는 느낌이었으니까. 영숙, 그렇지. 근데 너는 내 며느리한테 똑같이 하고 있는 거야. 며느리도 사람인데 칭찬보다 지적받는 게 더 많으면 기분이 좋을 리 없잖아. 명자는 말없이 젓가락을 만지작거립니다. 그러자 경자가 다시 말합니다. 경자, 아니, 그래도 며느리가 최소한 예의는 지켜야지. 나 때는 시어머니가 뭐라 하면 무조건 내 어머니 했어. 영숙, 그렇게 말하는데 너 시어머니한테 서운해서 밤에 몰래 울었던 적 있다며? 경자, 그야 있긴 있었지. 영숙, 그럼 내 며느리는 안 울 것 같아. 이 말에 경자는 입을 다물고 명자는 깊은 생각에 빠집니다. 6. 명자의 변화하는 생각. 집으로 돌아가는 길. 명자는 과거를 떠올립니다. 젊은 시절 시어머니가 했던 날카로운 말들, 속상했지만 겉으로는 티내지 못했던 날들, 그때 누군가 자신을 이해해줬다면 어땠어는 아쉬움, 그리고 문득 아들의 말이 떠오릅니다. 엄마가 원하는 대로 내가 엄마 편만 들면 내 결혼 생활은 어떻게 되는 거냐고요. 명자는 한숨을 쉽니다. 나는 내 아들이 행복하길 바라는데 내가 그걸 가로막고 있는 걸지도 몰라. 그제야 명자는 깨닫습니다. 며느리와 시어머니의 관계는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라는 사실을. 7. 화해에 한 발짝 다가가기. 며칠 후
명자는 손수 끓인 미역국을 들고 수진의 집을 찾아갔다. 수진이 문을 열고 명자를 보자 놀란 표정을 지었다. 어머니? 명자는 멋쩍게 웃으며 말했다. 요즘 바쁘다며? 미역국 좀 끓였어. 수진은 예상치 못한 명자의 행동에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 솔직히 나도 처음엔 힘들었어. 시어머니 노릇이 뭔지 잘 모르겠더라. 근데 내가 너무 해 입장만 고집했던 것 같아. 수진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나는 내가 우리 가족이 됐으면 좋겠어. 그러려면 나도 내 방식을 이해해야겠지. 그 순간 수진은 조용히 미역국 뚜껑을 열었다. 새우가 듬뿍 들어간 따뜻한 국물에서 구수한 냄새가 퍼졌다. 제가 좋아하는 새우 많이 넣으셨네요. 명자는 쑥스럽게 웃었다. 지난번에 내가 새우 미역국 좋아한다고 했잖아. 수지는 한 숟갈 떠서 국물을 삼켰다. 짠맛과 감칠맛이 적당히 어우러진 따뜻한 맛이었다. 어릴 때 엄마가 끓여주던 미역국과 비슷했다. 어머니, 감사합니다. 수진의 목소리는 떨려 있었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다. 명자는 그제야 안도한 듯 고개를 끄덕였다. 가족이 되는 길. 그날 저녁. 세 사람은 오랜만에 함께 식탁에 앉았다. 평소 같았으면 어색한 침묵이 흘렀을 텐데 오늘은 조금 달랐다. 식탁 위에는 명자가 직접 끓인 미역국이 놓여 있었다. 향긋한 들기름 냄새가 은은하게 퍼졌고 국물에는 통통한 새우가 듬뿍 들어 있었다. 수지는 국그릇을 가만히 내려다보다가 조심스럽게 한 숟갈을 떠서 맛보았다. 어때? 명자가 조심스레 물었다. 수지는 국물을 삼키며 고개를 끄덕였다. 정말 맛있어요. 명자의 얼굴에 희미한 미소가 떠올랐다. 지난번에 내가 새우 미역국 좋아한다고 했잖아. 원래는 소고기 넣으려고 했는데 너 생각나서 새우로 했어. 수지는 순간 울컥했다. 명자의 말에서 따뜻한 배려가 느껴졌다. 그동안 잔소리로만 들리던 말들이 사실은 애정의 또 다른 표현이었다는 걸 이제야 조금 알 것 같았다. 준호는 두 사람을 번갈아 보며 안도한 듯 미소를 지었다. 엄마 미역국 진짜 맛있어요. 역시 우리 엄마 손맛은 최고야. 그러게요. 수진이 미소 지으며 말했다. 어머니 음식 배우는 것도 나쁘지 않겠어요. 명자는 순간 놀란 듯 수진을 바라보았다. 그녀가 먼저 그런 말을 할 줄은 몰랐다. 배우긴 뭘 배워. 같이 하면 되는 거지. 명자는 쑥스러운 듯 손사래를 쳤다. 그럼 다음엔 어머니랑 같이 끓여볼까요? 이번에는 명자가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 그런 제안을 받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던 것이다. 그녀는 입가에 조용한 미소를 머금고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다음엔 같이 하자. 준호는 흐뭇하게 웃으며 두 사람의 모습을 바라보았다. 어머니, 그럼 다음엔 된장찌개도 같이 끓여볼까요? 수진이 장난스럽게 물었다. 명자는 피식 웃으며 대답했다. 너 된장찌개 맛있게 끓이는 법 알아?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머니가 알려주시면 배울 자신 있어요. 명자는 아무 말 없이 수진의 국그릇에 미역국을 더 떠주었다. 예전 같았으면 그럼 내가 가르쳐 줄 테니 이제부터 애가 끓여야 한다는 말이 나왔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오늘의 명자는 달랐다. 그래, 같이 만들어 보자. 그 순간 수지는 따뜻한 봄볕이 마음속으로 스며드는 것 같았다. 명자의 작은 변화, 수진의 작은 변화, 그리고 준호의 작은 미소가 어우러져 세 사람은 진정한 가족이 되어 가고 있었다.